문재인 정부의 큰 실정 중에 하나는 바로 얘입니다. 얘. 그놈 때문에 16개월째입니다. 대한민국 방역, 문재인 정권 방역이 세계 최고다. M 방역으로 합시다. 엉터리 방역, 문재인 방역으로. 다른 나라들은 100m 경주를 치면 이미 50m쯤 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스타트 선에서 한 발짝쯤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신에서 방역 자화자찬하다가 백신 조기화고 폭망한 나라 세 나라를 꼽았습니다. 대한민국, 중국, 호주. 국민을 챙기지 못하는 대통령처럼 운영하는 대통령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확보해야 될 적시까지 놓침으로 인하여 대신으로 문재인 정부가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는데 그리고 뒤는 모르겠다. 그래서 사표 낸다. 난 더 이상 못한다. 16개국 정상하고 전화해서 자랑을 했어요. 국제 소통 정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더 이상 이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의미도 저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도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를 해서 9천억을 반영을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워낙 좋아가지고 편집할 때 편집 누가 하실 거죠? 이 얘기 들으셔야 돼요. 오늘 초대박의 주제가 문재인 정부의 큰 실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얘입니다. 얘. 그놈 때문에 우리가 카메라 앞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못 벗고 바로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전쟁이 붙은 지 16개월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언택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국민의 일상은 엄청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큰 터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의원님, 머리 모양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종교에 새로 귀한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특히 소상공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제한을 받았는데 국가가 전혀 책임지지 않고 도리어 소상공인들의 삶을 더 핍박하는 결과가 이쪽 라인이 본의 아니게 오늘 전사분들이 앉으셨어요. 최승재 의원님 머리 깎으셨고 추경호 의원님은 초대박에서 이름이 바뀌셨어요. 추경불호로. 근데 이번에 또 추경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셨다고 하시는데 3차 유행 종결은커녕 지금 4차 유행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K방역 굉장한 자부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밀었던 부분인데요. 어느덧 자화자찬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에이스 이종성 의원님께서 K방역의 실체 총평을 좀 해주시죠. K방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국민들의 정말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을 대신으로 돌려준 대한민국 정부다. 처음부터 마스크 대란, 거리두기, 또 영업정지, 정치방역, 동부구치소 사태 국민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이제 지내왔는데 정부는 결국 지금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려가지고 다른 나라들 102번째 백신 접종국이 되었거든요. 47개 OECD 국가 중에 꼴찌를 했어요. 백신이 게임 체인저로 코로나를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만큼 얘기를 하고 다른 나라들은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네, 아직 안 되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는커녕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백신을 확보해야 될 적시까지 놓침으로 인하여 대신으로 이번 정부는 K방역을 돌려줬다. 항상 추경부로님이 그러시잖아요. 모든 정책에 있어 전문가 섹터의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시잖아요. 그 우려가 똑같이 K방역에도 발생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통 무능 정권의 표본이 K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K자를 그런데 붙이는 게 저희 부끄럽죠. 대한민국 국민 자부심을 망가뜨리는 K방역을 그런데 붙이는 게 아니고 M 방역으로 합시다. 문재인 방역으로, 엉터리 방역, 문재인 방역으로 하는 게 맞다. 전문가들은 이게 곧 2차 유행, 3차 유행 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경각심을 계속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지 않냐, 우리 잘했지 않냐, 대한민국 방역, 문재인 정권 방역이 세계 최고다. 가을쯤 되면서 예산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제 좀 괜찮습니다. 나가서 돈 쓰세요. 우리 소비 할인 쿠폰 줄 테니까 가서 쇼핑도 하고 이러다가 바로 지금 대유행에 진입을 했다. 너무 승질이 나서 쿠폰 주고 나가라 그래서 나갈만 하면
또 사회적 거리 하라고 들어오라 그러고 정말 오락가락 정책의 신인 줄 알았습니다. 잘한다, 진행자. 정경 본부장이 경고를 합니다. 곧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조심해라. 우리가 편안한 곳 언제든지 다시 코로나가 창궐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끝이 보인다. 곧 종식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묻고 싶어요. 요새 저쪽 청와대 구중궁궐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터널이 하나뿐인 줄 아는 모양인데 우선 터널도 짧은 터널만 있는 게 아니라 긴 터널이다. 이렇게 조금 끝나는 줄 알고 코너로 가면 저쪽에 아직까지 터널 끝이 멀었고 그런데 요즘은 또 터널이 이어진 게 많아요. 하나 끝나면 바로 또 터널 나와. 그런 게 몇 개씩 있는데 그거 하나 짧은 터널 조금 끝난다 싶으니까 터널 끝났다. 끝이 보인다. 터널 제대로 보고 평가를 하십니다. 결국은 방역에 성공하는 최지름길은 백신이다. 네. 백신 확보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후적으로 그렇게 하죠. 9월 달에 내가 백신 빨리 확보하라고 그랬다. 네. 그게 전부 가만히 넉넉고 놀고 있다가 12월 중순쯤 우리 모든 언론, 국민들이 딴 나라는 백신 전부 구해서 접종 시작하는데 우리는 뭐 했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2월 중순에 야 내가 옛날에 지시했잖냐 너 이때까지 뭐 했냐 공무원들 그때 야단치기 시작하거든요. 대통령은 지시를 했으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3개월 동안 뭐 하셨냐고요. 안 챙기고.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예산 자체를 작년에 확보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구입 비용 예산을 한 번도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편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를 해서 9천억을 반영을 한 부분이고 우리가 왜 백신 구입비 반영 안 하냐 예산에 라고 했더니 수경을 해서 쓸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벌써 작년 5월달 6월달부터 제약회사들과 접촉을 하면서 백신 선구매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어디하고 계약할지 다 물량을 확보해놓고 그때서야 추경해서 돈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일한 자세로 일관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입 단가가 외국에 비해서 지금 한 두세 배는 이상 비싸게 주고 사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7,900만 개 단가로 비교를 해보면은 백신 평균 단가보다 한 2배 이상 높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백신 늑장 구입에 대한 어떤 웃돈을 얹어준 거 아니냐라는 얼마에 샀는지 언제쯤 들여올 건지 정확한 도입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공개가 안 되고 3분기에 들어온다 2분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국민들 나는 언제쯤이나 백신을 맞을 수 있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다가 신형 주사기 줄 테니까 백신이랑 교환하자 이렇게 연락을 했다라는 새로운 물물 교환이 백신 확보가 지금 손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외의 경우 방역이 구축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백신 접종을 통해서 네.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야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100m 경주로 치면 이미 50m쯤 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스타트 선에서 한 발짝쯤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빠른 나라라고 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쯤 접종을 해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기 시작하고 경제 활동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미국도 한 26%, 영국 같은 경우는 한 44%, 좀 늦는 불란서 독일도 한 10%씩 돼가지고 이런 나라들의 사회생활의 회복이 우리보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빠를 것이다. 지금 우리 몇 프로죠? 약 1.5% 정도. 3월 말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 숫자가 100 몇십만 명 정도? 6월 말까지 보시더라도 3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6월 말까지 가도 백신 접종률이 20%가 안 될 게 확실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늦는 수준이다. K방역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체를 열어보니 국가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국가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백신 확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게 검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 자랑한다고 16개국 정상하고 전화해서 자랑을 했어요. 그때 다른 나라 정상들 백신 확보에 이미 나서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건 안 하고 K방역 잘했다고 자랑, 실제적으로도 국제 소통 정보다 국격을 높이는 홍보가 아니고 우리의 그 참담함을 드러내는 폭망. 속이 터져. 일신에서 방역 자화자찬하다가 백신 조기화보 폭망한 나라 세 나라를 꼽았습니다. 대한민국, 중국, 호주.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2번째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OECD에서는 꼴찌. 37개 중에 꼴찌입니다. 중수본에서 1000명 대상으로 국민들한테 코로나 인식조사를 했어요. 나는 백신을 맞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68%. 그 이유가 정부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정부는 9월까지 국민의 70%를 접종시키겠다. 6월 달까지는 1200만 명을 접종시키겠다. 가능합니까? 백신 접종은 두 가지가 관건이에요. 그때 백신이 제대로 수급이 되느냐 네. 그리고 또 백신이 수급됐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거를
얼마만큼 맞느냐. 지금 첫 번째 문제조차도 방금 논의했던 것처럼 안 풀리고 있어요. 미국, EU, 인도, 자국에서 생산하는 백신에 대해서 수출 금지 명령 때렸어요. 백신 수급이 차질 없이 될지도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이제 맞느냐.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적 지도층이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그런 백신들을 좀 솔선수범해서 맞아가지고 국민들이 좀 불안감을 해소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당에서 대통령이 마루타냐? 그럼 국민들이 마루타입니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백신 접종 참관인 대통령이 되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뒤늦게 대통령이 만든다고 하는데 이미 컨벤션 효과를 누릴 기회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나라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접종을 중단한 곳도 있고 신중 모드로 돌아선 곳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밖에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 세 개 나라의 정부의 입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했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고 나니까 혈전, 즉 핏덩어리가 생겼는데 이게 심장을 막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의료 전문 기관들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맞는 쪽이 좋겠다고 다시 의견을 내서 재개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실 외통수에 걸려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백신이 모더나, 얀센,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이런 게 있으면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잠정 중단을 시키고 다른 백신을 먼저 맞추면 됩니다. 우리는 그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거죠. 상반기에 파이자 들어오는 게 다 해봐야 200만 명이 안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빼고 나면 백신 자체를 다 중단시켜야 되는 문재인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백신 물량을 빨리 확보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접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편적으로 일단은 통역이 되면은 우리도 너무 많은 불신, 비판 속에서 이거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 가격은 설사 밝히지 못하더라도 물량이 언제쯤 온다는 거는 좀 알려줘야 된다. 그걸 막연히 2분기에 온다, 상반기에 온다, 하반기에 온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물건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백신 접종을 하면 이제 항체가 생겨서 면역력이 생긴다 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빨리 접종해서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늘어지고 나면은 항체 지속 기간이 얼마인지가 아직 의학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지를 않다. 우리가 만약에 3월 달에 맞는 사람이 항체가 6개월 가면은 9월 달 되면 항체 지속 기간이 그 유효성이 끝난다. 그러면 10월 달에 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충분하게 전 국민이 필요할 때 계속 맞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맞는 것도 이렇게 찔끔찔끔 해가지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저거 주사기를 바꿔쳤네, 주사기에 탭을 끼워놨네, CCTV를 설치를 안 한 게 의심스럽네, 대통령 백신 주사 하나 맞는 것에 온갖 음모론이 지금 대통령께서 주사 하나 맞는 것 갖고도 왜 이러는 건가? 불신이죠.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국민을 챙기지 못하는 대통령처럼 무능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가장 불량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종성 의원님은 K방역의 실체는 배신의 방역이다. 최승재 의원님은 불신의 방역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백신을 제때 확보했다면 다른 나라들이 경제 회복의 궤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그런 찬스를 유지했을 텐데 지금 앞길이 되게 묘연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봤더니 59년 만에요. 추경을 4번 했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재정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재정에서 풀면은 경제가 추락하는 걸 조금 받쳐주는 효과는 있죠.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돈을 좀 제때 필요한 곳에 제대로 풀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겁니다. 금년 들어서 제1차 추경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5번째 추경을 했습니다. 금년에 1, 4분기에 코로나 피해 적극적으로 쓰라고 예산을 편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돈이 쓰이기도 전에 또 추경하자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국민 세금 가지고 제대로 살림을 살 생각이나 갖고 있는지 한마디로 추경 중독적 정부에 자기네들은 빚내서 실컷 빚잔치 하고 간다. 그리고 빚내자고 밀어붙이면은 나는 여기를 가서 사표 낸다. 난 더 이상 못한다. 나는 죄를 짓는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그게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버텼어요. 버티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전체 예산 중에 조금 줄여가지고 그래서 농어민 지원, 우리 소상공인 등의 지원 더하는 쪽으로
가져왔다. 지금 뭐 국민들이 우리 집 공시지가가 올랐네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시는데 당장 이제 5월달, 10월달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시게 되면은 옛날보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맞습니다. 오른 이 고지서를 딱 보시는 순간 아마 체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추경이 본회의에 통과될 때 앞에 나가서 5분 반대 발언을 하신 분입니다. 머리 깎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나가서 피를 토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반대하셨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어떤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마디로 우롱하는 거죠. 재정 건전성도 훼손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절망에 빠뜨린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을 제한을 했으니까 헌법에 따라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만 3월 달에 홍남기 부총리는 내부적으로는 소급을 못하겠다. 또 박영선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또 이번에 부산시장 김영춘 거기에 선대본부장 진성준 씨는 또 소급 적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은 1, 2,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손실보상은 완성된 거로 본다. 민주당 당론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안 된다. 그리고 또 네. 입법하고 있고. 이게 무슨 콩가루도 아니고 말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정치적으로 자영업자를 소상공인이 더 이상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방역에 대해서 협조하다가 지금 다 도산하고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아서 생존의 위험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장애인 분들도 굉장히 취약계층이 됐어요. 코로나 시대에. 그렇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고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난지원금 속에 장애인을 배려한 재난지원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돌봄센터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았죠. 그러면은 가정에서 이제 온종일 돌봐야 돼요. 내가 일을 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온종일 그 장애인 자녀를 붙잡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모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식 끌어안고 동반 자살한 사례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4차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8월 달에 3차 추경할 때 장애인 가정에 돌봄 지금 긴급하니까 지원 예산 좀 편성해라 했더니 오히려 100억을 깎아버렸어요. 왜요? 왜냐? 학교 자체가 문을 안 여니까 돌봄교실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 예산을 다른 데로 뺏어버린 거예요. 가정에서 돌보는 그 부모님들이나 그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걸 깎아가지고 다른 데다가 쓸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한 푼도 안 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장애 학생들 지원하는 네. 인력을 붙여주는 걸로 한 달에 40시간씩 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충분하진 않지만 예산이 반영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세 판도 아니고 5판 해서 한 번 이번에 네, 성공하신 거네요.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회에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토론해왔고 이번 추경을 할 때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이종성 의원님하고 정의당에서 또 장애인 문제에 관심 갖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제가 장애인분들, 발달장애인들 직접 간담회도 하고 해서 챙겨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따뜻한 정책을 하자 하는 것에 첫 출발이 바로 이런 데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당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주도적으로 해서 장애인들도 코로나 굉장히 취약하다 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뭐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는데 지금 뭐 상황을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도 국민 민생을 위해서 챙기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합니다. 수준 높은 국민들로 인해서 시작된 K-방역이 무능한 정부로 인해서 백신 미확보에서 아주 세기를 받으면서 모든 나라들이 경제 반등을 할 때 우리만 사실은 굉장히 뒤처지면서 언제 확보될지도 모르는 백신 때문에 미래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민들 응원과 격려 아니면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말씀 1년 넘게 코로나 사태로 너무 소상공인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불편을 좀 더 참고 함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언제 벗어날지 기약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지난 1년여 눈물로 또 헌신으로 희생으로 우리나라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곡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백신 확보를 해야 될 때 K-방역 자랑하느라고 한눈을 팔았던 문재인 정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려움으로 나타날 텐데 그것도 기억하셔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나라 걱정하시지 않는 그날까지 국민의힘의 최고 정책통들과 여의도 연구원이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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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NG 분량이 재밌는 분량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진지하셔서 네 분이. 저게 아까 뭐 혹시 혼선이 있을까봐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워낙 좋아가지고 금년에 딴 나라들은 급반등하는데 우리는 소폭이 다 잘못되는 거다. 네. 그렇지만 최하위에 포진하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상대적